불쌍하네 하늘아. 정말 불쌍해. 근데 불쌍하다고 봐주면 사람이 버릇 나빠져. 그러니까 오늘도 정신 똑바로 차려. 제 이름은 하늘이에요.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 공기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맑지도 탁하지도 않은데 묘하게 숨이 막혔어요. 누가 이미 먼저 들이마신 공기를 조심스럽게 나눠 쓰는 기분이었어요. 이 집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누가 조금만 소리내도 깨질 것 같은 불안한 조용함이었어요. 문을 열면 말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말들은 가볍게 흘렀지만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냉기처럼 남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집의 공기에 맞춰야 했어요. 이곳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었어요. 수건은 3번 접어야 했고 그릇은 빛이 반사되지 않게 닦아야 했어요. 숟가락 방향이 틀려도 물을 너무 세게 틀어도 눈총을 받았어요. 처음엔 잘해보려 했는데 이상하게도 맞춰도 틀렸어요. 틀리면 더 틀렸고 맞아도 어딘가 틀렸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착함은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늘아, 이번 주만 참자. 그 말이 늘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면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출장이라면서요. 그 말 뒤엔 늘 도망의 냄새가 났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싱크대 옆 바닥에 물이 조금 흘러 있었죠. 저는 채소를 씻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슬리퍼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손 왜 그렇게 느리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팔목에 툭 하고 무언가가 닿았어요. 어머니가 절 힘껏 밀쳐냈죠. 몸이 한 발 앞으로 밀렸고 바닥에 있던 물에 발이 미끄러졌어요. 순간 눈앞이 흔들리며 등 뒤로 차가운 바닥이 닿았어요. 팔에서 짧게 딱 하는 소리가 났어요. 한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린 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봐, 조심성 없으니까 넘어지지. 저는 바닥에 누운 채 팔을 감쌌어요. 손끝에서 열이 올라왔어요. 움직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숨만 몰아쉬었어요. 그날 밤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뼈가 금 같다고 했어요. 깁스를 하고 돌아왔죠.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조용히 밥을 먹다 말씀하셨어요. 팔 부러졌다고 세상이 멈춰? 그 말이 귀에 남았어요. 저는 그 전에 라고 했어요. 깁스한 팔로 냄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불을 줄였어요. 김이 얼굴로 올라왔어요. 눈이 매웠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국물이 짜지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프지 않게 사는 법을 배웠어요. 아파도 웃는 법, 무거워도 드는 법, 불편해도 조용히 있는 법이요. 밤이면 슬리퍼 소리가 복도를 따라왔어요. 딱딱한 소리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숨소리가 거슬려 그 말이 귓속에 오래 남았어요. 그때부터 숨을 얕게 쉬었어요. 허락받은 숨만 쉬는 사람처럼요.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왔어요. 미안해. 오늘은 회사에서 자야 해. 그 말이 늘 같았어요. 그는 어머니를 무서워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했어요. 대신 조용히 살았어요. 조용한 게 가장 안전했으니까요. 밤마다 공책을 폈어요. 말을 삼키면 글이 늘어났습니다. 오늘의 말, 오늘의 표정, 오늘의 냄새. 적다 보면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썼어요. 종이는 저를 혼내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오래 아프시다가 떠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은 한번 멈추면 다시 흐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머니 장례식 이후 소식이 없었지만 그 이야긴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집에선 과거를 말하는 것도 죄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간을 잘게 쪼개 썼어요.
집안일과 집안일 사이에 딱 10분만 쉬기로 했어요. 그 10분 동안 방문을 잠갔어요.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덜컥했어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왜 잠그니? 조금만 쉬겠습니다. 지금 쉬면 밤에 뭐하니? 나와.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 10분이 제 시간이었어요. 짧았지만 분명히 제 것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그 10분을 꺼냈어요. 그 시간들이 쌓이자 하루가 조금 덜 무너졌어요. 생선을 굽는 날엔 기름 냄새가 벽에 배었어요. 창문을 열면 냄새가 빠질 텐데 지금 열면 풍 든다. 그 말이 떠올라 그냥 닫았어요. 그날 밤 공책에 썼어요.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 말도 그렇다. 남은 건 내 안에서 맴돈다. 불을 끄면 방이 어두워졌어요. 어둠은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처음으로 제 숨이 들렸어요. 내일은 문 앞에서 숨을 고르지 않으려 해요. 그냥 나가볼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한 걸음만이라도요. 오늘보다 내일의 저는 조금 더 제 편이 되고 싶어요. 아침이 밝자마자 부엌 시계 알람이 울렸어요. 팔에는 아직 깁스가 그대로였고 밤새 욱신거림이 남아 있었어요. 싱크대 옆에 설 때마다 손목이 저릿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식탁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오늘 반찬 4가지. 국 하나. 밥은 고슬고슬. 알아들었지?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팔 아프다 그러지 말고. 사람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늘상 하시는 말이지만 참 차갑게 느껴지네요. 달걀을 곁들인 나물 2가지, 어제 남은 생선은 구워데웠어요. 젓가락을 잡을 때 깁스가 자꾸 그릇에 부딪혀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 저는 젓가락을 잡는 각도를 바꿨어요. 그렇게 잡으면 손끝 감각이 덜했지만 소리는 줄었어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 오전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알겠어요. 대화는 거기서 멈췄어요. 점심 전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건네며 말했어요. 시장 가서 장 봐와. 문은 단단한 걸로. 붙이는 길이 맞춰서. 고깃집은 2번째 골목? 깁스한 팔로 장바구니 손잡이를 잡으니 손목이 당겼어요. 그래도 걸었어요. 시장에서 물을 고르고 부추 길이를 맞춰 담았어요. 가격이 조금 올라 있었지만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싱크대에 올려놓으려는데 손잡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부엌 문틀에 기대서 있었어요. 한숨 쉴 시간은 있어도 손에 힘줄 시간은 없지? 저는 죄송해요. 하고 장바구니를 한 손으로 다시 들어 올렸어요. 오후에는 빨래를 개었어요. 수건 끝을 맞추는데 오래 걸렸어요. 깁스가 자꾸 걸려서 한 장을 2번, 3번 접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했어요. 수건 끝이 삐뚤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삐뚤면 물도 안 마르지. 저는 접은 모서리를 다시 맞췄어요. 말은 짧았지만 손이 더 느려졌어요. 해가 기울어갈 즈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저녁은 칼국수. 면은 네 손으로 밀어. 사온 거 말고. 밀가루를 반죽하는 동안 손등에 땀이 맺혔어요. 깁스 끝이 밀가루에 닿아 하얗게 얼룩졌어요. 그걸 닦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반죽을 계속 눌렀어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보고 있었어요. 힘을 저기다 주면 면이 질겨. 어휴, 눈이 아프다. 저는 힘을 빼려 했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국물이 끓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가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확 올라와 제 얼굴을 스쳤어요. 눈이 따가웠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나면 부주의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녁상에 국그릇을 놓을 때 깁스 뒷면이 그릇에 살짝 닿았어요.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뜨고는 말했어요. 싱거워. 네가 요즘 물을 너무 많이 타. 저는 다시간 맞출게요. 라고 말하고 소금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덧붙였어요. 사람이 싱거우면 음식도 싱거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할 때 뜨거운 물이 손등을 훑고 지나갔어요. 순간적으로 손을 떼고 싶었지만 그대로 그릇을 잡았어요. 그릇을 놓치면 소리가 날 테니까요. 소리는 늘 문제를 불렀어요. 밤이 되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오늘은 늦을 것 같아. 팀장하고 회식이 바쁘신데 어쩔 수 없지요. 그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시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끝났어요. 끊고 나니 손에 쥔 수건이 젖어 있었어요. 물 때문인지 땀 때문인지는 모르겠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울을 가져오셨어요. 밥 공기 무게 맞춰. 한 공기 200g. 저는 밥을 담고 저울 위에 올렸어요. 숫자가 조금 넘어가자 시어머니가 숟가락으로 살짝 덜어냈어요. 정확하게. 사람도 밥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 후 시어머니가 약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내 약 챙기기 전에 네 약 찾지 마. 사람 순서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제 팔이 욱신거렸지만 진통제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깨끗한 수건을 차갑게 적셔 팔 위에 올렸어요. 그걸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쇼하지 마. 보기 싫다. 저는 수건을 접어 싱크대 위에 올려두었어요. 저녁장을 보러 나가기 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거셨어요. 생선은 머리 큰 거 말고 비린내 심해. 가게 앞에서 가격표를 본 뒤 조금 망설였어요. 더 싼 생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서서 다시 비싼 쪽을 골랐어요. 돌아와 손질을 하는데 칼이 도마에 부딪히며 딱딱 소리를 냈어요. 시어머니가 문가에서 말했어요. 소리 좀 줄여. 칼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야. 그날 밤 설거지 도중 큰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며 금이 갔고 중앙에서 조용히 쪼개졌어요. 시어머니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보셨어요. 결혼할 때 네가 가져온 그릇이지. 네 물건은 항상 깨지더라. 저는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라고 했어요. 조심은 원래 하는 거야. 고장내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릇 조각을 모을 때 손끝에 얇게 피가 배었어요. 보이지 않을 만큼 얇은 상처였지만 따가웠어요. 휴지로 살짝 눌렀어요. 시어머니 눈에 띄지 않게요. 며칠이 지나고 깁스가 더러워졌어요. 시어머니가 보더니 말했어요. 그거 더럽다 보기 싫어. 천으로 싸. 저는 흰 손수건을 찾았어요. 깨끗한 손수건을 깁스 위에 감으니 덜 흉해 보였어요. 손수건 끝을 정리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나마 낫네. 사람은 겉이 중요해. 저녁 준비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을 낮추라고 했어요. 불이 세면 국물이 도망가. 넌 늘 뭔가를 도망가게 만들어. 저는 불을 낮췄어요. 국물은 잔잔해졌어요. 시어머니가 국을 떠보더니 말했어요. 맛이 없진 않은데 마음이 없어. 저는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익숙한 문장이었거든요. 밤에 방으로 들어와 문고리를 잡았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문을 잠갔어요. 딸깍 하는 소리가 났어요. 몇 초 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 잠깐만 쉬겠습니다.
지금 쉬면 잘 땐 뭐하니? 대답을 멈췄어요. 10분만 쉬고 나가자고 마음속으로 정했어요. 10분이 지나고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굳이 문을 잠가야 쉬나. 저는 죄송해요. 다음엔 조용히 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달력을 펄럭이며 말했어요. 이번 주에 제사 준비 있다. 장보기 목록 적어. 저는 볼펜을 들고 적었어요. 고기, 나물, 과일, 생선, 떡. 과일은 생 맞춰. 보기에도 순서가 있는 거야. 네, 떡은 기름기 빼서 태워. 미끄럽게 하지 말고. 네. 메모를 다 했을 때 손이 얼얼했어요. 볼펜을 놓자 손바닥에 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점심 무렵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웃분이 반찬을 조금 나눠주셨대요. 문을 닫고 돌아오는데 시어머니가 그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늘이는 밥을 대충 해. 영처럼 막아주면 그게 밥맛이지. 저는 다음엔 더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웃분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갔어요. 그 미소가 오래 남았어요. 저녁에 남편이 잠깐 들렀어요. 현관에서 구두만 갈아 신고 거실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앞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엄마, 회의가 길어져서 잠깐 얼굴만 보고 다시 나가야 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바쁘다면서. 네가 바빠야 집안이 산다. 남편이 저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하늘아, 괜찮지? 저는 네, 다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내일 연락할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났어요. 그날 밤 저는 공책 첫 장을 찢어냈어요. 처음 쓴 페이지가 너무 흐릿하게 번져 있었거든요. 대신 새 페이지에 오늘의 일을 차례대로 적었어요. 깁스가 그릇에 닿던 소리, 칼을 잡을 때 손끝 떨림, 그릇이 조용히 쪼개지던 순간. 줄줄이 적으니 손이 조금 덜 떨렸어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도 버텼어요. 내일도 해볼게요. 그 문장은 짧았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다음 날은 비가 왔어요. 빗물이 현관 매트에 스며들었어요. 신발을 정리하다 보니 남편의 운동화가 놓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신지 않은 먼지 냄새가 났어요. 그걸 보고 나서 뒷굽을 살짝 두드려 말렸어요. 해녀 젖을까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괜히 저런 건 잘 챙겨. 그건 네가 아니야. 내 아들 거지. 저는 네. 하고 운동화를 제자리에 두었어요. 점심 후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깁스를 덮은 손수건과 그 아래 잠긴 손. 얼굴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냥 눈만 마주봤어요.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어요. 낯선 얼굴을 오래 보고 싶지 않아서 바로 시선을 거두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다가 소금과 설탕통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다는 걸 늦게 알았어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어요. 사람이 하다 보면 바뀌기도 하지. 근데 넌 늘 바뀌더라. 저는 다시 맞춰 놓을게요. 라고 했어요. 그 말로 끝나는 날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밤이 깊었어요. 오늘도 싱크대 물자국을 다 닦고 수세미를 꼭 짜서 걸어두었어요. 식탁 위에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내일 장보기 고기, 과일, 나물, 떡. 칼국수면 얇게. 밥 공기 무게 맞추기. 스스로에게 하는 당부 같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기 전에 문고리를 한번 잡았다 놓았어요. 잠가야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잠그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시간을 정했어요. 10분만 앉아 있다가 자자.
10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끝나자 숨이 조금 고르게 들었어요. 눕기 전에 공책에 한 줄을 더 썼어요. 저는 오늘도 했어요. 내일도 하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멈추겠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주방에서 냄비가 살짝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을 끓여두면 마음이 덜 불안했거든요. 나는 주방으로 걸어가 불을 확인했어요. 불은 약하게 타고 있었어요. 주전자 손잡이를 잡으니 따뜻했어요. 그 온도가 손바닥에 오래 남았어요. 다시 방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요. 할 일은 정해져 있었고 하지 않을 일은 하나였어요. 제 팔을 핑계로 삼지 않기였어요. 그건 누가 정해준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저에게 건 약속이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제 손으로 하나쯤 정해야 했어요. 침대에 누우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 말이 오늘만큼은 빈말이 아니길 바랐어요. 눈을 감고 호흡을 세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는 동안 시어머니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잠시 편안했어요. 아침이 다시 올 거예요. 그때도 저는 부엌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의 저는 조금 더 정확히 기억하려고 해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어떤 순간에 제 마음이 흔들렸는지요. 기억하는 사람이 결국 바꾸는 사람이라고 오늘은 그렇게 믿어보려고요. 문틈 사이로 새벽 바람이 아주 얇게 스쳤어요. 저는 이불 끝을 당겨 덮고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어요. 깁스 위에 덮은 손수건이 부드럽게 닿았어요. 그 느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거칠었어요. 현관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에 퍼졌어요. 일어나. 오늘 손님 온다. 그 말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달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사람 부를 때는 준비부터 마음가짐이야. 내가 괜히 분위기 망치면 안 돼. 저는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명심 말고 해? 내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식탁 위에 과일을 꺼내자 시어머니가 재빨리 손을 뻗었어요. 거기부터 하지 말라니까. 순서가 있잖아. 사람도 과일도 보기 좋은 게 먼저야. 귤을 뒤로 밀고 사과를 앞에 뒀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도대체 눈이 어디 달렸니? 그녀는 손등으로 사과를 밀어 떨어뜨렸어요. 사과가 바닥을 굴러가며 탁탁 부딪혔어요. 저게 내 인생이야. 굴러다니는 거. 시어머니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말했어요. 팔은 다 나았니? 아직도 다쳤다고 유세 떨 거야? 많이 괜찮아졌어요. 좋겠네. 그럼 손이 있으니 더 일할 수 있겠네. 그녀는 비웃었어요. 사람은 입보다 손이 빨라야 해. 그런데 너는 손도 입도 느려. 참 재주야. 손님은 세 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지인분들이었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이고,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아직 정신이 없어서요. 손이 느려 터져가지고 제가 다 챙기느라 바쁘네요. 그 말에 세 분이 동시에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시선을 주며 말했어요. 인사해. 내가 며느리 교육 중이라 아직 사람답진 않아. 그녀는 일부러 웃음을 섞어 말했어요. 그 웃음이 제 얼굴을 베었어요. 손님 중 한 분이 물었어요. 젊은데 애는 없나 봐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애요? 저런 게 애를 낳으면 나라가 시끄러워지죠.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가 지금 울면 끝난다. 울지 마. 시어머니가 제게 물을 따라오라며 손짓했어요. 컵을 들었을 때
손끝이 떨렸어요. 컵이 흔들리자 그녀가 말했어요. 봐.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면 손이 떨린다니까. 넌 늘 불안하지. 그래서 저 모양이야. 그녀는 제 손에서 컵을 빼앗아 직접 물을 따랐어요.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아. 너처럼 느린 사람은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살면 돼. 손님이 떠난 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오늘 너 때문에 창피했어. 사람이 말할 땐 미소라도 지어야지. 죄송합니다. 죄송은 그만 좀 해. 그 말도 값 떨어져. 그녀는 식탁을 쓸던 걸레를 제 쪽으로 던졌어요. 그냥 닦는 것도 제대로 못해. 이 집인 줄 알아? 저는 걸레를 주워 조용히 다시 닦았어요.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와 제 손목을 쳐다봤어요. 그 손으로 이 집을 더럽히지 마. 내가 닦을 테니까 비켜. 그녀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밀쳤어요. 컵이 떨어지며 바닥에서 깨졌어요. 잔 조각이 반짝였어요. 봐. 네가 손을 대면 다 깨진다니까. 그녀는 조각을 발끝으로 밀며 말했어요. 저런 건 그대로도. 봐야 배워. 저는 조용히 조각을 모았어요. 놔두라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너 같은 애는 무릎 꿇고 배워야 해. 일은 손으로 배우는 게 아니야. 굴욕으로 배우는 거야. 그녀의 말이 길게 이어졌어요. 나 같은 시어머니는 다시 못 만나. 내가 너 받아준 게 복인 줄 알아. 부모도 없고 갈 곳도 없잖아. 이 집 말고는 어디 가서 살 건데? 그 말에 숨이 멈췄어요. 네가 말하면 끝난다. 조용히 해. 지금은 밤이 되자 시어머니는 문틈으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자. 절에 가서 사람답게 사는 법 배워.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식탁 위 깨진 잔 조각을 손바닥으로 모았어요. 그 조각이 손끝을 스쳤어요. 이젠 피를 봐도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닦는 동안 머릿속에 자꾸 그 말이 맴돌았어요. 굴욕으로 배운다. 네가 배운 게 그거라면 이제 멈춰야 해.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일기를 쓰지 않았어요. 대신 손끝으로 조용히 글씨 흉내만 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이 집이라면 이제 여길 나가야겠어요. 불을 끄자 손끝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내일 절에 가는 길에서 무언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그게 뭐든 멈추지 말자고 속으로 말했어요. 아침 공기가 낯설게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여는 소리로 눈을 떴어요. 빨리 준비해. 오늘은 절 가는 날이야. 너도 사람 되는 법 좀 배워야지. 그녀는 제 옷장을 열어보며 말했어요. 이건 너무 칙칙해. 그래도 절 가는데 단정해야지. 그 얼굴로는 복도 못 받겠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옷이 제 무릎 위에 던져졌어요. 길 위에서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버스가 멈췄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둘을 스쳤어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제 팔을 내려다봤어요. 그 팔 아직도 불편하다고? 사람이 다치면 정신부터 챙겨야지. 너는 맨날 핑계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절 마당에 도착했을 때 바닥엔 이른 단풍이 깔려 있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잎이 발끝에 닿았어요. 잠시 그 색이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깨졌어요. 시어머니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거기 서지 말고 스님 오시면 인사부터 해. 너 같은 애는 복받을 자격이라도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녀는 일부러 제 목소리가 들리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직 철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그래도 제가 데리고 살아주니 배워가죠. 주변의 고요 속에서 웃음이 한 번 흘렀어요. 그 웃음이 제 귀를 찢었어요. 저는 손끝을 꽉 쥐었어요.
네가 울면 끝이야. 지금은 안 돼. 스님이 나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고요해야 복이 들어옵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쵸. 근데 이 아이는요, 고요한 척만 해요. 속은 늘 불안해서 무슨 일이든 제대로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퍼질수록 제 안에서 뭔가 깨지고 있었어요. 그게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몰랐어요. 다만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끌어올랐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래서 부모도 손 뗀 거겠죠. 그 엄마도 못 버텼다잖아. 그 순간 바람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울렸고 손끝이 하얘졌어요. 그녀의 입모양이 계속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 엄마라는 말이 마치 내 안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들리세요? 저 아직 여기 있어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엄마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버텼어요. 엄마가 버티다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근데 오늘은 미안해요. 저도 울 것 같아요. 눈물이 한 방울 조용히 흘렀어요.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멈추려고 할수록 더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거기서 울면 누가 불쌍해 보여서 좋겠네. 사람들 보는데 체면 좀 생각해? 그녀의 말이 멀게 들렸어요. 눈앞이 흐릿했어요. 저는 그대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이 모습 보며 얼마나 슬퍼했을까 싶어서요. 절 마당에 바람소리만 들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서러움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어요. 살아 있었다면 한 번쯤 듣고 싶던 말, 괜찮다. 그 말이 그리워서 그렇게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쓸데없는 감정파리. 다신 내 앞에서 울지 마. 그 눈물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 그녀는 먼저 걸어갔어요. 저는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빗방울 같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절 입구의 나무 기둥에 손을 올렸어요. 손끝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덜 떨렸어요. 엄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는 조용하다는 걸. 근데 그 조용함 안에 마음이 있다는 것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을 봤어요. 눈은 부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이 얼굴이 내 얼굴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국만 떠서 드셨고 그릇을 제 쪽으로 밀며 말했어요. 소금이 많다. 조심해. 예.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 덧붙였어요. 사람이 자꾸 울면 운이 샌다. 그리고 방문을 닫았어요. 그 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주방 불을 끄고 조용히 창가에 앉았어요. 하늘에 별 하나가 보였어요. 그 빛이 작고 희미했지만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어요. 손바닥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더 떨어졌어요. 이젠 울어도 숨이 막히지 않았어요. 그건 엄마 생각 때문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오늘만큼은 조금 괜찮아요. 아직 여기에 제가 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낯설었어요. 말이 없는데도 그녀의 눈빛이 늘 제 뒤를 따라왔어요. 식탁에 앉아 있으면 숟가락 소리 하나에도 시선이 움직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요즘은 조용하네. 네. 그 조용함 오래 가면 좋겠네.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웠어요. 며칠 뒤 거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예, 맞아요. 하늘이 맞아요.
시어머니가 수화기를 덮으며 저를 봤어요. 누가 전화 왔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글쎄, 내 아버지란 사람이래.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녀는 팔짱을 끼며 웃었어요. 참 희한하지. 자식 버리고 간 사람이 이제 와서 찾는다네. 아버지가요? 그래. 부자 됐다더라. 세상 일 참 모르지. 그녀는 제 표정을 살폈어요. 기분이 어때? 모르겠어요. 그래도 좋겠네. 피는 못 속여. 이제 우리 집안도 체면 좀 서겠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달라졌어요. 저녁상 앞에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늘아, 국 식었겠다. 내가 데워줄게. 손끝이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도 쌓이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네 아버지도 자주 오실 테고. 그녀의 말이 공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뭔가 서늘한 계산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건 미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구나. 며칠 뒤 아버지가 왔어요. 정장 차림, 단정한 얼굴. 하늘아. 그 한마디에 가슴이 울렸어요. 그분의 눈빛엔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나섰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 하늘이 요즘 참 잘 지내요. 집안일도 다 맡아서 하고요.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그렇구나. 얼굴이 많이 말랐네. 시어머니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요즘 살 좀 뺀다고 그래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다음에 식사 한번 하자.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죠. 가족이잖아요. 그녀의 미소는 낯설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눈동자엔 붙잡음이 있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 방문 앞에서 말했어요. 하늘아. 네. 너 오늘 참 예쁘게 웃더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선 더 조심해야 해. 내가 그렇게 널 신경 써도 넌 그걸 모르잖니. 우리 집 체면이 있지. 그녀의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네가 잘 보여야 우리 모두가 사는 거야. 그 말 속에 우리는 없었어요. 오직 그녀 자신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굴었어요. 아침이면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이면 미소로 안부를 물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그녀는 계속 제 전화를 감시했어요. 아버지가 또 연락했니? 네, 뭐라 하시디? 그냥 밥 먹자고 하셨어요. 그래? 나도 같이 가야겠다. 그녀의 속마음이 들리는 듯 했어요. 붙잡아야 한다. 이 관계를, 이 위치를, 어떻게든. 밤에 혼자 있을 때 저는 거울을 봤어요. 눈이 예전보다 선명했어요. 울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울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엄마, 이제 조금은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요. 이 집의 공기보다 내 마음이 더 크단걸요. 그날 집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오전 내내 주방을 정리했어요. 평소라면 제게 일을 시켰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쉬어. 한마디를 했어요. 그 말이 더 낯설었어요.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이렇게 먼 길을 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번거로우셨죠? 그냥 잠깐 뵙고 싶어서요. 식탁에 차가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늘이 어려서부터 예뻤겠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죠. 아내를 닮았어요. 그 아이 엄마는 늘 웃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녀가 잠깐 미소를 멈췄어요. 그래요? 요즘은 많이 웃어요.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어요. 컵이 살짝 흔들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녁 무렵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우리 아들 오늘은 일찍 왔네. 아버님 오신다 그래서요. 그래. 얼굴도 좀 보여드리고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일하느라 고생 많겠어요. 남편이 웃었어요. 네, 뭐 조금 바쁘긴 하지만요. 출장이 많다면서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 그때 시어머니가 말을 덧붙였어요. 얘가 참 성실하죠. 출장이 잦아서 집엔 못 있지만 그래도 책임감 하나는 있어요. 그 말에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그래요? 혼자 있을 때 외롭진 않았니?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하늘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감정이 깊어서 조용한 게 어울리는 애예요. 그녀의 말이 부드러웠지만 그 밑에는 다시 잠잠히 있으라는 신호가 섞여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아버지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늘아, 나중에 잠깐 통화하자. 시어머니가 빠르게 끼어들었어요. 그러시죠. 다음엔 저희가 대접할게요. 하늘이도 많이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요. 아버지가 미소로 답했지만 그 시선이 잠깐 제 팔로 향했어요. 깁스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팔은 괜찮니? 예. 어쩌다 다쳤었지? 그냥 부주의해서요. 그렇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간 후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참 점잖으시더라. 내가 그런 아버지 둔 줄은 몰랐어. 사람이 좀 달라 보여. 그녀가 제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며느리처럼 굴어야겠네. 우리 집안도 격이 생겼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서늘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세요? 그냥 내가 그분 딸이라는 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지. 그녀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어요. 그 순간 그동안 들어왔던 모든 말보다 그 한마디가 더 잔인했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와 말을 걸었어요. 하늘아. 응. 아버님, 진짜 부자야? 몰라. 그럼 좋겠다. 이제 엄마도 좀 달라질 거야. 그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가볍게 들렸어요. 당신은 내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알아? 그야 힘들었겠지. 힘들었다고 말하는 거 처음 듣지? 그게 왜 중요해? 이제 괜찮잖아.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참 익숙했어요. 그는 늘 닫는 사람이고 나는 늘 듣는 사람이었다. 밤 거실에 불빛이 꺼지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 진짜 사업 크게 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요즘 하늘이 좀 챙긴다니까. 그녀는 낮은 웃음을 흘렸어요. 사람 일은 몰라. 이래서 인연은 끝까지 붙잡아야 돼. 그녀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들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멀리서 들렸어요. 이 집의 온도는 언제나 그랬다. 말은 따뜻했지만 손끝은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오늘따라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하늘아, 다음엔 혼자서 잠깐 볼 수 있을까? 묻고 싶은 게 있어.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어요. 네, 아버지. 만나 뵙고 싶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조금 덜 무거워졌어요. 처음으로 내일이 두렵지 않았어요. 며칠 뒤
아버지와 약속을 잡았어요. 장소는 동네의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창가에 앉은 아버지가 먼저 일어섰어요. 왔구나. 예. 그분의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담겨 있었어요. 확신 같은 것. 하늘아. 네. 팔은 다 나았어? 예. 그럼 다행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분은 조용히 컵을 돌리며 말했어요. 그날 집에 갔을 때 봤어. 내 손, 아직 굳은 자국이 있더라. 괜찮아요. 괜찮은 건 내가 아니라 그 집일 것 같더라. 그 말에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하늘아, 솔직히 말해줘. 그 집에서 무슨 일 있었니? 입술이 떨렸어요. 대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눈물이 먼저 떨어졌어요. 그냥 매일 조용히 살았어요. 조용히 숨 안 쉬는 것처럼.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그만 참아.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 왜 엄마 장례식장 이후 저만 남겨두고 떠나신 거예요? 그 죄를 어찌 너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니? 아빠의 감정 하나 추스리겠다고 어린 널 두고 소식을 끄는 아비를 용서해다오. 이제부터라도 너에게 사죄하며 살 것이고, 너도 이젠 내가 지킬 것이야.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니? 아버지 뵙고 왔어요. 아버지, 왜 내 허락도 없이 나가? 그냥 이야기 좀 하려고요. 나한테는 왜 이야기 안 해? 이 집에 살면서 누굴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몰라? 저 이 집 사람 아닙니다. 그녀가 순간 말을 잃었어요. 뭐?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에요. 이젠 아니에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제가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그녀가 웃었어요. 그래. 그딴 소리 할 줄 알았다. 그때 방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네 아내가 이젠 우리랑 상관없대. 남편이 저를 봤어요. 진짜야? 응. 그게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라 늦었어. 남편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나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준비?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를 지켜줄 준비가 있었어? 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봐라. 이제 슬슬 본성이 나오네. 돈 냄새 맡으니까 달라지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뭘 틀렸어. 내 아버지 덕 좀 볼 거라고 이제는 거들먹거리잖아.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버지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어르신. 어쩐 일이세요? 잠깐 얘기 좀 하려고요. 아버지가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하늘아, 가자. 시어머니가 막아서며 말했어요. 아니, 어디를 간다니요. 여긴 우리 애기 집이에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여기가 이 아이를 숨막히게 만든 곳이라면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말 조심하세요. 말은 조심하죠. 하지만 진실은 조심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중간에 나섰어요. 아버님,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나가면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아버지의 말이 단호했어요. 남편이라면 책임지는 법부터 배우게.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멎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억지로 웃었어요. 오해가 있으신가 봐요. 오해는 법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제 딸은 제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녀가 웃음을 잃었어요. 그게 협박이에요? 아니요. 통보입니다. 그날 밤 짐을 쌌어요.
오랜 세월의 냄새가 밴 옷, 조용히 닫힌 문, 그 속에서 남겨진 건 무겁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래. 나가서 잘 살아봐라. 그 말이 문 뒤로 닫혔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현관 앞에서 아버지가 제게 말했어요. 하늘아, 그 무겁고 더러운 짐 다 버리고 가거라. 네. 지금부터는 네가 네 이름을 불러라. 그 말이 바람처럼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제 이름은 제가 지킵니다.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조용했고 창문을 열면 바람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제 이름을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거울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늘아. 처음엔 어색했고 나중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연락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용 증명 보냈대. 명예훼손이라나?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보냈지. 사람의 명예를 깎은 건 법보다 마음이 먼저 기억하니까.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법은 증거를 묻지만 사람은 진심을 묻는다. 이제는 그 진심이 내 편이야. 그날 저녁 창밖에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빛이 천천히 스며들며 집안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 혼자 살아볼래요. 그분이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내 이름이 완성되지. 짐을 싸며 그 집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깁스했던 손으로 묶었던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그냥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건 상처가 아니라 기억이니까요. 그날 밤 하늘엔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별을 가리키며 말했었죠. 하늘아, 내 이름은 위를 봐야 보여. 그 말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게, 숨을 쉬는 게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엔딩 나레이션. 사람은 결국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누가 대신 불러주던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불러서 살아나는 이름으로요. 이후 시어머니는 법의 절차 속에서 자신이 한 말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 주소와 새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 손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 다시 시작합니다. 이야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무료입니다.